여러분,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10억으로 시작해서 3억을 날렸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좋지만 현실을 제대로 알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골 생활이 돈이 덜 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듭니다. 2021년 3월 어느 저녁 박인철 60세. 35년간 몸담았던 대우건설에서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아내 김미숙 55세 포장 중인 짐들 사이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손에는 30년 넘게 갖고 온 화분들이 들려 있었다. 미수가, 우리 35년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 이제 정말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인철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내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 했던 텃밭도 마음껏 가꿀 수 있고, 미숙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맞아요. 도시에서는 화분에만 키우던 토마토를 이제 마당에서 기를 수 있겠네요. 그들의 통장에는 아파트 매각 대금 7억 5천만 원과 퇴직금 2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총 10억 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였다. 2021년 4월 시골 마을 장승군 부고며 와, 정말 그림 같아요. 미숙이 차창 밖으로 펼쳐진 초록빛 풍경을 보며 감탄했다. 구불구불한 시골길 양편으로 유채꽃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멀리 산자락에는 연분홍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저기 봐, 미수가, 우리 집이야. 인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린 미숙의 눈이 반짝였다. 빨간 지붕의 전원주택이 넓은 마당과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집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뒤편으로는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정말 영화에서나 봤던 집 같아요. 2억 원이면 저런 집을 살 수 있다니. 45세 중개업소 사장 정민호가 열쇠를 꺼내며 웃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미숙이 작은 비명을 질렀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집이 될 거예요? 거실이 이렇게 넓고 마루도 이렇게 예쁘고 부엌도 보세요. 도시가스는 안 들어오지만 LPG 쓰시면 되고 보일러도 기름 보일러로 잘 돼 있어요. 정민호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인철이 마당으로 나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미수가, 이 공기 좀 마셔봐. 서울과는 완전히 달라. 네, 정말 상쾌해요. 저기 텃밭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넓고. 토마토, 오이, 상추 다 키울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인철과 미숙은 임시로 마련한 숙소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계약서를 검토했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서울집 팔고 여기 와서. 미수가,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지. 언제 이런 모험을 해보겠어.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정신 없었잖아. 이제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보자.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애들도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이제 정말 우리 시간이네요. 2021년 5월 이사한 지 한 달. 박인철 부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여보, 일어나세요. 새소리 들어요? 미숙이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와 함께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다. 와, 정말 다르네. 서울에서는 자동차 소리, 공사 소리만 들렸는데. 맞아요. 이게 진짜 자연의 소리구나 싶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다. 미숙은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모종들을 심기 시작했다. 토마토는 여기, 오이는 저기, 그리고 상추는 여기다 심어야겠다. 미수가, 너 정말 농부 다 됐네. 인철이 웃으며 삽을 들었다. 나도 도와줄게. 그때 김성만 68세 마을 이장 찾아왔다. 인상이 후덕해 보여였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시죠? 저는 이 마을 이장 김성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인철입니다. 이쪽은 아내 미숙이고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적응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숙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더니 떡 한 상자를 들고 나왔다. 이장님, 이거 드세요. 서울에서 가져온 건데. 아이고, 뭘 이런 걸. 고맙습니다. 김성만이 웃으며 받았다. 우리 마을은 인심이 좋아서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6월 달이다 텃밭에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미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즐거워했다. 여보, 보세요. 토마토에 꽃이 피었어요. 정말이네. 우와. 이게 나중에 빨간 토마토가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상추도 이렇게 크고. 아, 정말 신기해요. 서울에서는 마트에서 사 먹기만 했는데. 박인철 씨도 나름대로 할 일을 찾았다. 집 주변 정리, 마당 꾸미기, 그리고 동네 산책이 일과였다. 여보, 여기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숨쉬기가 편해. 저도 그래요. 피부도 좋아진 것 같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져요. 올해 80세이신 박순자 할머니도 가끔 놀러 왔다. 서울댁 농사 잘 되네요. 서울 사람이 농사를 이렇게 잘하다니. 할머니가 알려주셔서 그래요. 언제 또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다 도와줄게요. 7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도시의 찜통 더위와는 다른 자연스러운 더위였지만 그래도 더웠다. 에어컨 좀 틀어줘요, 여보. 안 켜지네. 왜 이러지? 인철이 에어컨을 확인해 보니 오래된 구형 모델이었고 냉방 효과가 거의 없었다. 새로 사야겠네. 얼마나 할까? 설치비까지 하면 2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아요. 200만 원.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문제는 에어컨만이 아니었다. 집 안 곳곳에서 벌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보, 거미야. 어디? 저기 세면대에.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크기의 거미였다. 인철이 겨우 잡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미수가, 모기가 왜 이렇게 많지? 모기향도 안 듣고. 물린 자리가 이렇게 부어올라요. 밤이 되자 더욱 심각했다. 각종 벌레 소리가 집 안까지 울려 퍼졌고 모기들이 무리지어 달려들었다. 8월달 폭우가 쏟아진 날이었다. 서울에서도 장마는 있었지만 이곳의 비는 달랐다. 여보,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어.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급히 대야를 가져다 바치고 인철이 지붕을 확인하러 올라갔다. 기와가 몇 개 깨져 있네. 고쳐야겠어. 얼마나 들어요? 최소 100만 원은 각오해야 할 것 같아. 비가 그친 후 더 큰 문제가 발견되었다. 집 뒤편이 습해지면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것이다. 검은 곰팡이가 벽지를 따라 번져나가고 있었다. 곰팡이 좀 봐, 어쩌면 좋아. 습기 때문인 것 같네. 제습기를 사야겠어. 여보, 비용이 계속 나가네요. 괜찮아, 미수가.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미숙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11월 달이다. 첫서리가 내린 날 미숙이 텃밭을 보고 울상을 지었다. 여보, 토마토가. 하룻밤 사이에 싱싱하던 토마토 잎들이 모두 시들어 버렸다. 서리 때문인가 봐. 서울에서는 몰랐던 건데.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다니. 내가 정성껏 키웠는데. 미숙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리고 진짜 추위가 시작되었다. 여보, 보일러 좀 더 틀어줘요. 더 틀었는데도 이렇게 추워. 인철이 보일러실을 확인해 보니 기름 보일러였다. 기름을 넣어야 했다. 미수가, 기름 주문해야겠어. 얼마나 들어요? 한 번에 5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 첫 번째 기름은 2주 만에 떨어졌다. 벌써 2주 만에 보일러 기름이 다 떨어졌네. 집이 단독주택이라서 열 손실이 많나 봐. 또 주문해야겠어.
두 번째, 세 번째. 기름값이 계속 나갔다. 11월 한 달 난방비만 150만 원이 나왔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서울에서는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나왔는데. 단독주택이라서 그런가 봐. 좀 참자. 미수가. 하지만 12월은 더욱 혹독했다. 12월 달이다. 여보, 물이 안 나와요. 미숙의 다급한 목소리에 인철이 뛰어나갔다. 수도꼭지를 틀어봐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동파된 것 같네.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새벽, 수도관이 얼어버린 것이다. 어떡하죠? 설거지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일단 수리업체에 전화해보자. 지금 동파 수리 요청이 너무 많아서요. 최소 일주일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답변에 두 사람은 막막했다. 일주일을 물 없이 살아야 하네? 임시방편으로 생수를 사서 생활했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보일러까지 얼어버린 것이다. 여보, 너무나 춥다. 미숙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다. 집 안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입김이 나올 정도였다. 전기장판이라도 써야겠어. 하지만 전기장판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화장실 물까지 얼어버려서 볼일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여보, 이럴 줄 알았으면 시골로 이사 오지 않았을 텐데.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다. 조금만 참자. 봄이 오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인철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다. 수리업체가 와서 고쳐준 후 나온 요금 청구서를 보고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250만 원이요? 동파, 수리가 이렇게 비싸요? 여기는 시골이라 출장비도 많이 나가고 부품값도 비싸요. 그리고 1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본 인철과 미숙은 말을 잃었다. 200만 원. 여보, 이게 맞아요? 한 달에 200만 원? 집이 너무 넓고 단열이 안 돼서 그런가 봐. 이러면 우리 돈이 얼마나 갈까요? 처음으로 미숙이 현실적인 걱정을 입 밖에 냈다. 2022년 2월. 혹독한 겨울을 버텨낸 박인철 부부에게 봄의 전령이 찾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다. 여보, 이장님이 오셨어요. 김성만 이장이 마을 총무 55세 이덕배 씨와 함께 찾아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다. 인철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김성만이 직설적으로 말을 꺼냈다. 인철 씨, 우리 마을에 정착하려면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합니다. 발전 기금이요? 아, 네. 1,000만 원입니다. 인철과 미숙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1,000만 원요. 그게 꼭 내야 하는 건가요? 이덕배가 끼어들었다. 마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내는 겁니다. 마을 공동시설 관리, 행사비, 이런저런 일에 쓰이죠. 사용 내역을 볼 수 있나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용 내역요. 김성만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인철 씨, 마을에서 편하게 살려면 이런 건 당연히 해야죠. 안 그러면 김성만이 말끝을 흐렸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글쎄요. 마을 일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죠. 쓰레기 수거라든가 제설 작업이라든가. 위협처럼 들리는 말에 인철이 답답함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빨리 결정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냈는데 인철 씨만. 그들이 돌아간 후 부부는 한숨만 쉬었다. 여보, 어떡하죠? 1,000만 원이면. 그냥 내자. 마을에서 살려면 정말 어쩔 수가 없네. 3월 달이다. 1,000만 원을 낸 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었다. 마을 청년회장이라는 42세 장기호 씨가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 청년회장 송기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마을 축제가 있는데 찬조금 좀 부탁드려요. 찬조금요? 얼마나? 100만 원만 부탁드릴게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니까 이 정도는. 또 다시 돈 이야기였다. 미숙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희가 벌써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냈는데 또 내라는 겁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마을 축제는 별개니까요. 결국 100만 원을 또 내야 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을 체육대회, 경로잔치, 송년회, 매번 찬조금을 요구했다. 여보, 이상해요. 돈만 계속 요구하고 나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안 주면 더 힘들어질 것 같고. 4월 달이다. 여보, 오늘 마을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당신도 연락 안 받았지? 언제 회의한다고 했어요? 옆집 박순자 할머니에게 물어보니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어머, 모르셨어요? 어제 있었는데 어제요? 저희한테는 연락이 안 왔는데 이상하네요.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알려주던데. 인철이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님, 마을 회의 연락을 안 주셨는데요. 아, 그랬나요? 깜빡했나 보네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깜빡이 아니었다. 정부 지원 사업 설명회, 농업교육 프로그램, 심지어 마을 축제 준비 회의까지 중요한 일들의 연락이 계속 빠졌다. 의도적으로 빼먹는 것 같아요. 미숙이 속상해했다. 그럴 리가. 설마. 하지만 인철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다. 5월 달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인철 부부에 대해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슈퍼에서 장을 보던 미숙이 우연히 들었다. 서울에서 온 그 사람들 말이야. 아, 박씨 부부? 응. 돈 좀 있다고 유세 떤다더라. 농사도 모르면서 텃밭 가꾼다고 난리더라. 1,000만 원 내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더니. 미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자신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온 미숙이 울먹였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뭘 어쩌라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6월 달이다. 이웃집 65세 김철수 씨가 갑자기 박인철의 마당을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것 봐. 당신네들. 거기가 내 땅인데 뭘 하는 거야? 네, 무슨 소리세요? 여기는 저희 땅인데요. 인철이 등기부등본을 가져와 보여줬지만 김철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등기부가 잘못된 거야. 여기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땅이었어. 그럼 증거를 가져오세요. 증거.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누가 당신 편을 들어주나? 실제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글쎄요, 예전 일이라서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요. 모호한 대답만 돌아왔다. 김철수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다. 당신네 때문에 우리 마을이 시끄러워졌어. 조용히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용히. 서울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따지고 시청에 신고하고. 결국 측량을 다시 해야 했다. 비용은 200만 원이었다. 측량 결과 박인철의 땅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김철수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측량사가 잘못 재었어. 다시 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었다. 7월이다. 인철씨, 인철씨. 마을 이웃 52세 황만수 씨가 뛰어왔다. 네. 뭐가? 읍내 나가시죠. 저 좀 태워다 주세요. 아, 저는 지금 나갈 일이 없는데요. 에이,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도 있으시면서. 정말 나갈 일이 없어서. 인정 없이 그러지 마세요. 시골에서는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하는 건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비료 나르기, 짐 운반, 병원 데려다 주기.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다. 인철씨 트럭 좀 빌려주세요. 저희는 승용차밖에 없는데요. 그럼 승용차라도 좀 빌려주세요. 거절하면 정없다.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미숙이 속상해했다. 우리를 그냥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참 답답해.
8월. 무더운 여름, 미숙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여보, 가려워요. 미숙의 팔과 다리에 빨간 발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기에 물린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30분을 차로 달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습진이네요. 습한 환경과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요? 네.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약을 발라도 좀처럼 낫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져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미수가, 괜찮아? 가려워서 잠이 안 와요. 긁으면 안 된다는데 너무 가려워서.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인철에게 닥쳤다. 등과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시작된 것이다. 아야, 아야, 여보, 왜 그래요? 등이 너무 아파.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은 대상포진이었다.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로 생긴 대상포진입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치료 기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인철은 일주일 동안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진통제를 먹어도 고통이 가시지 않았다. 미숙도 남편을 돌보느라 몸이 더 안 좋아졌다. 두 사람 모두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9월. 가을이 되자 또 다른 공포가 시작되었다. 집 안에서 진해가 발견된 것이다. 여보, 진해야. 어디?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는 10cm 넘는 진해를 보고 미숙이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뭐야? 서울에서는 본 적도 없는데. 인철이 겨우 잡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매일같이 새로운 벌레들이 나타났다. 여보, 이번엔 뱀이에요. 마당에서 작업하던 미숙이 외쳤다. 1m 정도 되는 뱀이 텃밭 근처에 있었다. 독사인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이웃에게 물어보니 그냥 구렁이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도시에서 살던 부부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밤이면 천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쥐인 것 같아. 실제로 며칠 후 부엌에서 쥐를 발견했다. 쥐약을 놓고 끈끈이 덧도 설치했지만 박멸되지 않았다. 미수가, 이게 시골 생활이라는 거야. 적응해야지. 하지만 인철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없었다. 10월. 여보, 잡초가 또 이렇게 많이 생겼어. 비가 온 후 하룻밤 사이에 마당 전체가 잡초로 덮여 있었다. 미숙이 정성껏 뽑아놨던 곳도 다시 무성해져 있었다. 이걸 언제 다 뽑아. 열심히 뽑아보자.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잡초를 뽑아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허리는 아프고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서울에서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아파트에서는 화분 몇 개만 관리하면 됐는데. 미숙이 한숨을 쉬었다. 더 큰 문제는 집 주변 풀이었다. 조금만 방심하면 집이 풀에 파묻힐 것 같았다. 풀깎기 기계를 사야겠어. 얼마나 해요? 150만 원 정도. 또 돈이 나가네요. 풀깎기 기계를 샀지만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쉽지 않았다. 61세의 인철에게는 무거운 기계를 들고 작업하는 것이 버거웠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여보, 매뉴얼을 봐도 모르겠어. 결국 마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황만수가 시범을 보여줬다. 근데 기름값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은 각오하세요. 20만 원씩이나? 풀이 워낙 빨리 자라니까요. 11월. 여보, 무슨 냄새예요? 고약한 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왔다. 창문을 닫아도 소용없었다. 축사에서 나는 냄새인 것 같아. 마을 뒤편에 있는 돼지 축사에서 분뇨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이런 냄새를 매일 맡고 살아야 해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적응되지 않았다. 특히 습한 날에는 냄새가 더욱 심해졌다. 새벽 5시 굉음과 함께 잠에서 깨었다. 뭐야? 이 소리는? 트랙터 소리였다. 농번기가 되자 새벽부터 농기계 소리가 요란했다. 여보, 잠이 깨버렸어요. 도시의 소음과는 다른 종류의 시끄러움이었다.
자동차 소리는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농기계 소리는 몇 시간씩 계속되었다. 귀마개라도 써야겠어. 2023년 1월, 1년 반 만에 나온 가계부를 정리하던 미숙이 깜짝 놀랐다. 여보, 이거 맞아요? 뭐가? 지출 내역이요. 벌써 3억이 나갔어요. 정말 3억을 이 집에 쏟아 부었네. 인철이 가계부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3억 원이 지출되어 있었다. 집 수리비 800만 원, 난방비 1200만 원 1년 6개월, 각종 기계 구입 400만 원, 병원비 300만 원, 마을 기금 및 찬조금 1500만 원, 생활비 800만 원. 이렇게 돈이 나갈 줄 몰랐네. 서울에서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여기서는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가요. 그러게. 뭐가 이렇게 비싸지? 특히 겨울 난방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다. 2월 난방비 고지서에는 250만 원이 적혀 있었다. 여보, 이대로 가면 몇 년 못 버텨요. 그러게. 돈이 물 쓰듯이 나가네. 처음 10억으로 시작했던 노후 자금이 어느새 7억으로 줄어 있었다. 3월. 여보, 서울로 돌아가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자고? 네, 이곳에서는 못 살겠어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인철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었다. 집을 팔아야 하는데 팔릴까? 일단 내놔봐요.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지만 반년이 넘도록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요즘 전원주택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정민호 중개업소 사장이 말했다. 코로나 때는 귀촌 열풍이 있었는데 이제는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럼 어떡하죠? 가격을 좀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2억에 샀던 집의 시세가 1억 5천으로 떨어져 있었다. 5천만 원 손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빨리 처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월.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뭐, 벌써 도망간다고? 김철수가 비아냥거렸다. 시골 생활이 만만하게 봤나? 이장 김성만도 찾아왔다. 인철 씨, 마을 발전 기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1,000만 원 내셨잖아요. 이걸로 마을 일을 계획했는데 중간에 나가시면 그럼 돌려주세요. 돌려줘요. 이미 쓴 돈인데요. 뭐에 썼는지 내역을 보여주세요. 내역이요. 그런 거 일일이 기록하나요?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박인철 부부가 도망간다며 비난했고 심지어 서울 사람들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미숙이 울먹였다. 그냥 빨리 나가자. 더 있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2023년 10월 드디어 집이 팔렸다. 1억 원. 2억에 샀던 집을 1억 원 손해를 보고 판 것이다. 여보, 정말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있으면 우리 건강도 더 나빠질 거고 돈도 더 떨어질 거야. 이삿짐을 싸면서 미숙이 마당의 텃밭을 바라봤다. 처음 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며 가꿨던 텃밭이 이제는 잡초만 무성했다. 그래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나도 그랬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지. 박순자 할머니만 인사하러 왔다. 그래도 정이 들었는데 아쉽네요. 할머니는 저희에게 잘해주셨어요. 고마웠습니다. 시골 생활이 쉽지 않죠.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마을 이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인사도 없이 그냥 보냈다. 우리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숙이 중얼거렸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끝났어. 11월. 경기도 안산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박인철 부부. 35평에서 20평으로 줄어든 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천국 같았다. 여보, 보일러 틀어봐요. 응. 따뜻한 바람이 금세 집안을 감쌌다. 난방비는 한 달에 15만 원이었다. 250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네. 그러게요.
아파트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마트는 도보 5분 거리에 있었고 병원도 10분 거리였다. 배달 음식도 자유롭게 시켜 먹을 수 있었다. 미수가 짜장면 시켜 먹을까? 3년 만에 먹는 배달 짜장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2021월 인철은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다. 61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이었다. 여보, 일하러 가요. 조심히 다녀와요. 경비실에서 주민들을 맞이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간단한 시설 관리를 하는 일이었다. 힘들지 않았고 사람들도 친절했다. 경비 아저씨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인사를 하고 주민들이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시골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인철이 혼자 중얼거렸다. 월급은 2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일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미숙은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 부녀회 모임이 있어요. 다녀올게요. 응, 즐겁게 다녀와. 도시에서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다. 텃세도 찬조금 요구도 뒷담화도 없었다. 2024년 12월.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안녕하세요. 박인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꿈을 꾸는 것은 좋지만 현실을 제대로 알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제적 준비. 저는 10억으로 시작해서 3억을 날렸습니다. 시골 생활이 돈이 덜 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듭니다. 난방비, 수리비, 각종 기계 구입비,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건강 문제. 도시와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벌레, 습기, 소음, 냄새. 이런 것들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 가장 큰 문제는 사람입니다. 텃세, 금전 요구, 소외.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모든 마을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알아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실적 대안. 꼭 시골에 살지 않아도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시 근교에서 주말 농장을 하거나 가끔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박인철은 경비 일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 미숙은 아파트 옥상 텃밭에서 상추와 토마토를 키우며 만족해한다. 여보, 토마토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정말이네. 시골에서보다 더 잘 크는 것 같아. 맞아요. 스트레스 없이 키우니까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남은 돈은 7억. 10억에서 3억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 바로 현실을 아는 지혜와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이었다. 미수가 후회해? 아니요. 경험이었어요. 덕분에 지금 이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죠. 인철과 미숙은 이제 거창한 꿈 대신 현실적인 행복을 추구한다. 따뜻한 집, 편리한 생활, 그리고 서로가 건강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박인철의 유튜브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박인철 부부의 3년간의 시골 생활 도전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로부터 더 큰 지혜를 얻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귀촌 경험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전원 생활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